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평균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이제 당신은 이 집착이란 괴물을 다스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의 방향을 바꾸어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집착의 법칙, 지은이 그랜트 카돈, 옮기니 최은하, 발행 부키, 발행일 2023년 8월 28일입니다. 당당하게 집착하라. 그러면 최고가 될 것이다. 입소문만으로 동기부여의 전설이 된 저자의 책 10배의 법칙은 엄청난 수준의 사고와 행동,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설파한 동기부여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10배의 법칙 출간 후 저자는 10배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다거나 혼란스럽다는 독자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10배의 법칙에서 빠진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 나를 마약 중독자, 패배자에서 억만장자, 세계 최고 세일즈 트레이너로 만든 궁극의 요인, 단 한 가지 마인드셋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집착은 병이나 문제, 결함이 아니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 광만이 성공과 부, 행복을 모두 얻는다. 올인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저자는 집착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했는지, 집착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개인 경험과 커리어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 보입니다. 성공하는데 자본, 학벌, 유산, IQ 따위는 필요 없다고, 오직 용기와 끈기, 집착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저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살아오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집착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겼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꿈을 억누르자 마약에 집착했다. 놀라운 삶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정할 때마다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집착을 통제하는 법, 집착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 수 있으며 노이로제와 파괴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 성향과 더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시작하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약을 끊고 핑계대기를 그만두고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나는 집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등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 부와 명성을 쌓겠다는 즐거운 상상과 내가 이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빛날 유산을 남기겠다는 열망에 집착했다. 이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더 젊어진 것 같았고 창조성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있던 천재성이 깨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던 기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집착 자체는 어떤 결점이나 성격 결함이 아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다음에 누가 집착을 병이나 문제, 일탈 행위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이렇게 말하라. 전혀 힘들지 않아. 집착은 내 재능이야.
집착은 당신이 꿈꾸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집착해야 할 대상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 왜일까? 집착을 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집착할 대상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향한 욕구, 충동,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판타지 풋볼 게임에 집착해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쓸지 모른다. 상관없다. 또는 어떤 파괴적인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다. 괜찮다. 이런 집착은 당신이 다른 것에도 집착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인터넷 퍼즐 게임이나 포커, 길거리에서 노인들과 두는 체스 등이 집착의 대상일 수 있다. 삶에서 위대함이라고는 조금도 만들어내지 않은 일들에 집착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평균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이제 당신은 이 집착이란 괴물을 다스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의 방향을 바꾸어라. 한계는 없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어디까지 높이 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온전히 집착하고 싶은 대상,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무엇인가? 집착은 교육이나 가진 돈, 심지어 능력과도 상관없다. 물론 나중에는 필요하지만 먼저 집착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산 같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눈을 계속 고정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다. 집착은 내 삶을 구했다.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내게 지금과 같은 억만장자의 삶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집착하라. 당신도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목적 찾기 질문을 던져라. 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목적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은 마음을 열어주어 수많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도록 영감을 주며 내 집착과 관련 있는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하게 해준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스스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으로 답하라. 그 생각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다. 특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고민하지 마라. 답하기 싫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그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라.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대답이 나오거나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놀라운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오래전에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떠오를 수도 있다. 먼저 개인적 관심사 질문하기다. 현재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루한 일은 무엇인가? 늘 하고 싶던 일 또는 일들은 무엇인가? 성과에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식사 시간도 잊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음은 돈에 대한 동기 질문하기다.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이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는가?
어느 정도의 돈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더 나은 삶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능력과 재능 관련 질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몇 가지 능력은 무엇인가? 항상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능력이나 재능 중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소질이 전혀 없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과 재능을 완전히 허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 능력을 더 많이 인정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유산 질문하기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가장 자랑스러울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영감을 주는 사람들 질문하기다. 내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 5명은 누구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특성을 본받고 싶은가? 그들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겠는가?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질문이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가? 지루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활동은 무엇인가?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더 좋아질까? 끝으로 만약 땡땡이라면 질문하기다. 만약 책을 쓴다면 무슨 내용의 책일까? 영감을 주는 어떤 교훈을 내 인생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탁월한 일 한 가지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질문하기 훈련을 통해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라는 말은 아니다. 솔직히 목적을 하나의 문장이나 아이디어로 요약하면 사고가 좁아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듯이 당신은 많은 일에 집착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긍정적 집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집착을 갖고 추구하는 목적은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훈련으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 자기 파괴적이고 집착을 부정하는 사소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진정한 집착에 집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미래를 향해 포효하라. 과거가 아닌 미래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라.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전에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주시하고 백미러는 무시하라.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미래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에 계속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상황을 예로 들면 지금 나는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5천 채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생각은 했다.
아파트 20채를 사서 매년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기면 신날 거야.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였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계속 목표에 집중하면서 목표를 키우고 확장했다. 덕분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원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달성한 20채라는 목표는 이제 4만 채와 4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펀드라는 목표로 확장되었다. 새로운 목표를 선언할 때 나는 잠시 압박감이 든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직원도 없고 자금도 없어. 노하우나 인맥도 아직 없어.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물려서 날 죽일 거야. 변호사와 규제 당국, 투자자를 상대해야 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온갖 이유만 생각하고 있으면 짐승은 동면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4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에게 20%의 수익을 준다는 목표를 적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만 가구에 좋은 주택과 양질의 일자리,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렇게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불현듯 떠오른다. 어느 순간 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전과는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잘못된 믿음.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쪽으로 최대한 치우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해지고 승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집착하면 뭔가 타협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운동, 취미, 종교생활, 독서 등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집착은 중요한 것을 희생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다. 집착하면 건강, 믿음, 가족, 커리어, 돈 등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돈을 가질 것인가, 건강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할 필요조차 없다. 둘 다 가질 수 있다가 유일한 정답이다. 성공과 즐거운 삶 사이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선택할 필요 없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걸 얻는다. 균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얻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거나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 이기려면 지배하라.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주 쉽다. 나는 탁월해지고 싶은 일들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 일을 할 수 없는 변명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시간을 만드는 데 집착한다. 좋은 예가 있다. 나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 전념한다. 이를 잘 해내려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동네 카페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한 다음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출근할 준비를 한다. 아이들은 당신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만 아이들에게 내주면 된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전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나는 시간을 필요에 맞게 만든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만든다. 그런데 이런 내 행동은 아이들의 필요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혼 후 내 삶에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다. 사업과 결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삶은 도전이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최대한 함께 사업을 한다. 함께 일하며 브랜드를 성장시킬 기회를 찾는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택해 그 일에 에너지를 투자한다. 나는 아내에게 영업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일 중에는 그랜트 카돈 TV의 프로젝트 기획을 포함해 많은 일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표에 비어있는 공간은 내 삶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나는 많은 약속과 활동으로 내 시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58살인 현재 나는 말 그대로 한 가지 미팅을 마치면 다른 미팅을 하러 달려간다. 미팅하러 어느 한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그 지역에서 미팅을 더 만들어 일정표를 채운다. 중요하지 않고 집착에 불을 붙이지 않는 일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잔디를 깎고 세차하는 데 시간을 쓰는데 그런 일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집착의 대상이 아닌 일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당신의 시간과 초점은 소중하다. 그러니 그것들을 귀중하게 다루어라.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일을 할 시간이 생긴다. 돈을 지배하라. 돈을 지배하라. 돈은 반드시 지배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돈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돈은 끊임없는 걱정거리다.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비용을 두려워한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소비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어른이 된 후에는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돈에 쪼들리며 사는 부모, 무지한 교사,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의심과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돈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심드렁하고 심지어 화가 치밀어도 우리 각자는 돈과 관련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돈을 통제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지배한다면 가족, 친구, 동업자, 직원,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재정적 의심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돈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돈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돈에 대한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면 당신에게 충분한 돈인가? 너무 많은 돈은 어느 정도인가? 너무 적은 돈은 어느 정도인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돈을 아끼기 위해 애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가? 돈을 더 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가? 마트나 식당에서 가격표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위 질문에 정답은 없다.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은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핵심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돈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인정하라. 그래야 결핍 사고방식을 풍요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잊지 마라.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돈 문제에 집착하면 돈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 초반에 돈에 대한 내 좌우명은 이런 말들이었다.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티끌 모아 태산.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부자가 되려는 것은 탐욕스러운 행동이다. 부유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 모든 말이 내가 재정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저녁 식사하러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와 랍스터 메뉴 가격이 $57인 걸 보고 불평했다. 극장에 가서는 3D 영화 티켓 가격이 $19라고 불평했다. 마트에 가면 $9짜리 유기농 바나나를 보고 불평했다. $57는 큰 돈이 아니다. $19나 $9도 마찬가지다. 이 금액이 어떤 제품의 가격이든 상관없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정도 금액은 전혀 많은 돈이 아니다. 이 행성에서 $57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57로는 당신과 내가 겪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 정도 돈으로 뭔가를 해결했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곧 또 생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후 나는 돈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대형 부동산 3건의 대출을 받은 은행이 부도가 났다. 대출자들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지고 미국 집값은 헐값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수백만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부도가 난 은행을 보고 나는 초점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빈털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집착하는 일을 그만두고 바쁘게 활동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살찐 게으름뱅이가 되었다. 현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집착했다. 돈에 관한 생각을 지배하라. 우리 대부분은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배웠다.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돈 이야기였다. 이 사회에서는 자신이 빈털터리라거나 중산층이라는 말은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더는 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누가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자가용 비행기, 컨트리 클럽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나는 당신이 재정적 성공에 대해 자유롭게 말했으면 좋겠다.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그리고 돈을 못 벌거나 가진 돈을 모조리 쓰거나 음식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주 인색하게 25센트짜리 동전까지 쥐어짜며 한 푼 한 푼 절약하는 구두쇠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돈을 벌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현재 백만장자 중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다. 당신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주의를 끌어모으려면, 그리고 고객이 당신 말고 다른 거래처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지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려면 성장에 대한 엄청난 전념과 몰입, 집착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면 그저 월급을 받는 데 만족하지 말고 회사의 성장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회사와 당신 모두에게 판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돈 버는 일에서 관중이 되지 마라. 경기장으로 들어가 득점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라. 이 지구상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이 세상에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안 된다거나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다. 바로 이것이 돈에 관한 내 태도다. 누구에게나 돈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요구한 것을 받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내 슬로건은 이것이다. 내 돈이 누구에게 있지? 젊은 시절 세일즈를 할 때 나는 새 구두와 양복이 필요했다. 당시 직장에 가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구에게 내 새 구두와 양복을 살 돈이 있을까?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고객을 찾았다. 수입을 바라는가? 충분하지 않은 수입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에 집착하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돈은 어디에나 있고 내 목표는 내 돈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 덕분에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풍부한 돈이 자연스럽게 내게 온다. 나는 많은 돈을 쓰고 기부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다. 여기까지 집착의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도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현재 보유한 기업은 7개이고 순자산은 8천억을 웃도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25살 때 중독 치료 후 세일즈 일에 전념하며 업계 상위 1%에 오르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고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분야를 넓혀갔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자는 사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전작 10배의 법칙에서 저자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10배로 행동하고 내 목표의 10배가 되는 목표를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도 저자는 남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까지 자신을 홍보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10배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 좀 더 보충되어야 할 법칙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바로 가고자 하는 목적에 집착하라, 몰두하라는 개념입니다. 원서의 제목에 비추어 보면 엄청나게 몰두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자는 특히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그것에 집착했던 경험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자고 스스로 결심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극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딘가에 몰입하거나 중독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의 건설적인 목적에 적용해 보자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집착의 법칙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찾는 것인데요. 꼭 하나의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목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수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말 그대로 엄청난 행동량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어 왔는데요.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목표에 집착해 나가는 끈기가 곧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용기를 안겨줍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어떻게 집착할 것인가? 뜨거운 각성을 이끌어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